네, 침체된 대학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면 행정적인 지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른 노력도 필요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이희정 교수와 이 부분 끝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원인을 알아야 또 결과를 따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인부터 살펴볼 텐데요. 서울의 대학 상권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침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좀 위태로운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교수님? 사실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위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회복하지 못하고 현재의 여러 가지 학령 인구 감소라든지 저성장 기조와 연계해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촌이나 홍대 같은 경우에는 공실률이 10%에서 20%를 넘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위기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런 위태로운 상황들이 좀 지속이 된다면 서울의 대학 상권이 완전히 조금 무너질 수도 있겠습니까, 교수님? 사실은 지방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심각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드는데 예. 현재 젊은 계층의 소비 패턴이 변화가 되고 있다라든지 온라인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다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그 변화 특성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장기적으로 침체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해봐도요, 모든 기관이 그렇습니다만 특히 학생들의 방학 기간에 이런 부분들이 더 심각해진다. 이렇게 좀 주변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상당수의 어떤 대학 상권들이 주변에 주택가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매출을 의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또 이 방학 기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좀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사실은 대학가가 방학 동안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는 하루 이틀 된 문제는 아니기는 합니다만 예. 아마 이제 예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소비가 위축되고 있고 그리고 아마 그 이제 대학가 전체에 있어서도 그 거주 비율이라든지 학생들이 방학 동안에 이제 학교 부근에 있는 비율이 예전보다 현격하게 낮아지고 있는 전반적으로 소비 위축이 큰 영향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 그런 문제를 이제는 조금 대학가 주변의 상권들도 좀 차별화 전략과 지역마다의 맞춤형의 어떤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건 들어보면 결국에는 학생들에게만 매출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유입을 이끌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절실하다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좀 동의를 하시는 건지 동의하신다면 어떤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일부 성공한 지역들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대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문화 밀집 지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학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문화 밀집 지역적 특성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외국인들을 유치하는 상권이라든지 대학마다의 특성화된 상권에 대한 어떤 차별화 전략 같은 것들을 마련을 해서 일종의 장소 명소화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한 새로운 지역의 어떤 마케팅 전략 같은 것들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새로운 마케팅 전략 또 장소 명소화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사례가 성공적으로 좀 적용된 것들이 있습니까? 사실은 일부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성수동 같은 데도 그런 이제 그 지역의 일종의 이제 플래그십 스토어 같은 그런 새로운 형태의 이제 소비 패턴. 그래서 과거와 같은 이제는 직접 상권을 매매를 하고 하는 구조가 아니라 예. 온라인 상권이라든지 또는 사람들에게 브랜드 효과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플래그십 스토어를 특화시켜 주는 방식으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킨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이제 문화 밀집 지역이라고 하는 특성과 관련해서 홍대 같은 경우에도 레드로드라고 하는 특성화 사업을 통해서 예. 지역의 공간적인 느낌을 브랜드화 시키고 사람들에게 어떤 그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화시켜 줌으로써 상권 활성화에
어떤 그 모멘텀을 만들어내는 뭐 그런 예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 침체의 원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높은 임대료도 그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뭐 일부 상인들이 건물주들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낮추지 않는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수님? 사실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건물이 노후화되고 지역의 상권이 좀 이제 그 전반적으로 침체가 되면은 임대료가 내려가는 게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새로운 상권들이 생겨나게 되고 거기에 새로운 형태의 그 패션 트렌드나 그 새로운 소비의 니즈에 맞는 그런 상권들의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는 상생 협력 등을 통한 임대료를 조금 줄이는 것과 함께 새로운 지역 환경을 개선하는 보행 환경이라든지 또는 그 건물이라든지 건축의 어떤 개선 같은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희정 서울시립대 교수와 함께 대학 상권의 침체 원인 그리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